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벤츠의 컨셉카 비전 EQXX의 기술적 특징 소개와 25년에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번 CES에서 서둘러 발표한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테슬라의 거북이와 벤츠의 토끼 간의 1차 경주에서 완패한 벤츠의 초조함과 서두름이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간 2차 경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벤츠는 1차전의 패배를 만회하고 2차전에서는 반드시 이기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1년 만에 일렉트릭 퍼스트에서 일렉트릭 온리로 전기차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왜 벤츠는 전기차 전업화 시기로 30년으로 앞당겼는지, 왜 트럭 버스 부분을 그룹에서 분리했는지, 작년 말 런칭한 EQS용 플랫폼을 4년 후 다시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배터리, 모터리 등 핵심 부품들은 테슬라처럼 수직 통합 전략으로 전환한지를 분석합니다. 우선 20년에 발표했던 일렉트릭 퍼스트의 전략의 핵심 내용은 세계를 관통하는 탄소 중립 2050을 벤츠는 선행하여 39년에 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의 중간점인 30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판매 목표 비율을 50%로 설정했습니다. 전기차의 수익성 조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동화에는 전기차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개발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플랫폼도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EQC, EQB, EQA를 개발한 내연기관 파생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 말에 실질적으로 런칭한 EQX용 등 중대형 전기차 전용 플랫폼 에바입니다. 세 번째 플랫폼은 중소형 차량용 MMA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24년부터 차량에 탑재될 예정인데 벤츠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의 개발 컨셉을 보면 벤츠는 전기차의 미래가 아직도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년도 안 되어 이 일렉트릭 퍼스트 전략은 30년부터 전부 전기차로만 판매한다는 일렉트릭 온리 전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전략 변경에는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벤츠의 내외부 사정을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벤츠도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요타처럼 전방위 전략을 추진해왔지만 수익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벤츠의 영업이익률은 15년 8.8%에서 20년 4.3%로 악화되었습니다. 20년 기준 폭스바겐이 4.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토요타의 8.1%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한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설비 투자 비율은 7.8%에서 9.3% 상승했습니다. 투자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순현금 지출을 보면 과거 10년간 평균 27억 유로가 적자했습니다.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형 고정자산 회전율에서도 벤츠는 1.8회, 토요타는 2.4회로 벤츠의 자산 회전율은 15년부터 계속 하락되어 왔습니다. 벤츠의 입장에서는 전방위 전략에서 집중과 선택의 전략으로 변경하고 미래 기술을 개발할 실탄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 재편부터 대담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사 분할이었습니다. 다임러의 트럭버스 부분은 산하의 미쓰비시 후소 트럭과 미국이 프레이트라이너를 거느린 세계 최대의 규모입니다. 다임러 트럭으로 작년 12월 상장되면서 전 종업원이 40%에 해당하는 10만 명을 분리해냈습니다. 승용차와 함께 추진하던 수소연료전차 기술 개발도 다임러 트럭이 전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집중과 선택으로 전기차 등 미래 기술 투자 여력을 이제 확보한 것입니다. 판매 전략도 크게 변경하였습니다. 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PHEV와 전기차로 했던 계획은 25년으로 5년 앞당겼고 전기차 판매 비중을 더 증대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테슬라의 영향력이 벤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모델 S는 벤츠 S클래스를 압도해왔고 21년 상반기에는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벤츠의 S클래스를 압도해왔습니다. 21년 미국 럭셔리 차 판매에서 테슬라는 BMW에 이어 2위, 벤츠는 4위로 전락했습니다. 포르쉐와 아우디는 본격적으로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는데
작년 말 벤츠는 EQS를 미국에 겨우 상륙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판매에서 선정을 당하면 지금까지 내연기관에서 이루어놓은 성과가 다 날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벤츠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벤츠의 주력 판매 시장은 중국과 유럽인 점도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면 2030년 전 세계 시장 판매의 30%가 전기차가 될 것이고 그중 절반 정도가 중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벤츠의 전 세계 판매 중 중국의 판매 비율은 36%로 아우디의 43%보다는 작지만 벤츠는 과거 10년간 3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벤츠, 아우디, BMW가 각각 20% 정도 쉐어를 갖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경쟁은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테슬라에 이어 중국의 니오, 샤오퐁 등 현지 메이커도 고급 전기차 시장에 본격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오는 테슬라와 동등한 기술력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중국 내에서 BMW, 아우디보다 더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젊은 층들이 로컬 브랜드의 저항이 없어지고 있다는 점도 벤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우디가 먼저 25년부터 전업화를 선언하면서 최근 렉서스도 2030년부터 북미, 유럽, 중국 시장에서 100%로 전기차를 100만 대를 판매한다고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벤츠는 일렉트릭 only 전략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핵심에는 10,000명 이상의 인원 삭감 계획과 함께 전기차에 대한 투자 확대와 새로운 플랫폼 전략 도입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한 수직 통합 강화가 있습니다. 벤츠는 30년까지 전기차에 40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존 엔진을 위한 26년까지의 투자비는 19년 예산 대비 80%를 삭감했습니다. 그 대신 엔진은 중국의 지리자동차와 스웨덴이 볼보카의 합병회사로부터 조달하고 중소형 변속기는 25년까지 마그나 인터내셔널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업 재편에 따라 종업원 재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테크 아카데미를 설치하여 20년에는 독일 국내 2만 명에게 전기차 관련 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귀족 노조, 천상 노조인 현대차 그룹에도 주는 교훈이 있어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벤츠의 투자 규모는 전방위 전략을 추진한 도요타의 전기차 투자 예산보다 많아졌습니다. 실탄을 확보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벤츠의 고민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벤츠의 CFO가 언급한 것처럼 전기차의 코스트는 상당 기간 엔진차보다 높을 것이라는 겁니다. 벤츠는 내연기관차와 같은 코스트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을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을 1kWh당 100유로 이하로 목표를 하고 있지만 투자 효율 증대와 코스트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게 보입니다. 내연기관차와 코스트가 같아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업계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닛산의 경우는 28년 전고체 전지를 탑재하게 되면 킬로와트아워당 75달러가 되고 그 이후 65달러로 축소하여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반면 폭스바겐의 계획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벤츠의 약 5배가 되는 폭스바겐 그룹의 판매 규모를 앞세워 코스트가 같아지는 시점을 23년, 24년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수익을 유지하는 것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공통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벤츠는 이에 대응하여 마이바흐, AMG 등 고가격기 차의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와 개발 기간 단축을 도모하기 위한 수직 통합 전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EQS용의 모터와 배터리는 외부에서 조달했지만 앞으로는 내재화를 추진합니다. 엔진을 대신하는 차별화 요소를 개발부터 생산까지 수직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21년 7월 영국의 모터 업체 야사를 매수했습니다.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 모터는 이태리 페라리 차량에도 사용되는 경량 고출력 모터입니다. 벤츠는 고성능 스포츠카 AMG 등이 4행위 모델에 선 도입한 후에 AMG 이외의 모델에도 점점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벤츠는 배터리는 범용품으로 생각한 부분이 많아 배터리 파트너사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타사와의 협조를 얻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유럽 스텔란티스와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스의 배터리 합병에 33%를 출자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세계의 8개의 배터리 공장을 지어 200GWh의 배터리세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판매 계획을 고려하면 폭스바겐이 240GWh나 토요타의 280GW보다도 많은 양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플랫폼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폭스바겐이 MEB와 PPE 플랫폼을 변경하는 것처럼 시장 상황 변화로 벤츠도 25년부터 새로운 플랫폼으로 변경합니다. 현재의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전비 성능으로는 테슬라, 니오 등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비전 EQX에서 개발한 공기저항 감소 기술, 경량화 기술, 배터리 밀도 향상 기술, 모터 등의 효율 향상 기술들이 새로운 플랫폼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일렉트릭 퍼스트 전략 발표 시 벤츠의 전기차 플랫폼이 3가지였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QS용으로 개발된 에바 플랫폼은 약 4년간에 걸쳐서 벤츠의 기술이 집약되었다고 했습니다. EQE, EQE SUV, EQS SUV가 이 플랫폼으로 개발될 예정인데, 그러나 이 플랫폼은 4년 후 새로운 플랫폼으로 변경이 됩니다. 현재의 에바 플랫폼은 25년부터 MB.EA 플랫폼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으로 개발되는 차는 벤츠의 전기전자 아키텍처인 MB.OS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2024년 이후 양산됩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했을까요? 아마 2가지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고성능 모터를 개발하는 것이고, 하나는 800V 시스템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EQS에 탑재된 EATS 모터는 외주에서 조달받고 있고 400V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수직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더 성능이 우수한 EATS 2.0이란 모터 시스템을 자작하고 800V 시스템으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AMG EA 플랫폼은 고성능 스포츠카를 위한 전용 플랫폼으로 AMG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실현할 수 있는 독자의 파워 유닛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영국의 야사의 액슈얼 플럭스 모터 기술을 적용합니다. 마지막 3번째, 벤 EA 플랫폼은 비즈니스 벤과 상용 차용의 전용 플랫폼이 됩니다. 20년 일렉트릭 퍼스트 전략에서 발표되었던 MMA 플랫폼은 계속됩니다. 이 플랫폼은 원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전기차가 의도대로 팔리지 않는 시나리오를 대비해 안전장치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누가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벤츠는 이 변혁기의 현상을 재빨리 분석하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벤츠의 노력은 IT 기반의 신생업체들을 초월하여 내임기관 시대에 누렸던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면서 모토로라, 노키아는 사라졌습니다. 벤츠가 이 전략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전기차의 모토로라, 노키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